가장 중요한 건 호날두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맨유가 시즌 초 2연패 이후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그 4경기에서 계속 후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날두 선수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왜 계속 후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호날두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팬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축구적인 관점에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슈팅. 자, 호날두 선수 슈팅을 많이 때리죠? 호날두는 때려야지. 슈팅력이 뭐 보통 좋습니까? 지난 몇 시즌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나눠먹은 살라, 케인도 슈팅 숫자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호날두 선수가 다소 뜬금없는 상황에 득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무리하게 슈팅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나흐 감독은 그렇게 득점 확률이 낮은 패턴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에서 구사했던 축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득점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요. 공격수들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공간 창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컷백, 존 포틴과 박스 안에서 원터치로 탁탁탁탁 주고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살짝 내줘가지고 인사이드로 그냥 구석 보고 마무리. 약간 쉽게 말하면 맨시티 같은 느낌이야. 실제로 테나흐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죠. 펩이 옛날에 미넨 감독할 때 리저브 팀 감독을 테나흐가 했었어요. 그래서 테나흐가 펩의 모든 훈련, 모든 경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가끔 보여주는 그 뜬금없는 슈팅, 그것 때문에 공격 기회가 1회 날아가는 걸 테나흐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압박. 자, 테나흐 감독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 압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가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죠. 이해합니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호날두 선수가 부패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방 압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62분경이었어요. 당시 3톱이 산초, 호날두, 레시포드였어요. 그런데 맨유가 막 공격 작업을 하다가 호날두랑 산초의 자리가 바뀐 거야. 자, 그런데 브라이튼이 요쯤에서 왼쪽으로 쓱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날두가 자리 바뀐 김에 요렇게 수비하러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조깅을 하더라고. 안 가. 그래서 중앙에 있던 산초가 아우씨 됐다 이러면서 겁나 뛰어가서 커버를 하더라고요. 자, 테나흐 감독이 좋아하는 전방 압박 시에는 무조건 조직적인 압박이 돼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열심히 안 뛰면 상대가 풀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댕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체력만 달 뿐이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가 압박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퍼디난드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런 얘기를 해요. 호날두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축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아니 어쩌면 최고의 골잡이란 말이죠. 그런 선수를 전방 압박하려고 영입했나요? 아니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한테 압박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테나흐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얘기하죠. 공격수는 공격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압박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건 축구입니다. 압박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제 요구사항입니다. 아니 뭐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압박해야지. 그리고 테나흐 감독은 본인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려요. Everyone is attacking, everyone is defending. 원팀 스피릿, 크로스인 헤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나흐 감독은 득점할 확률이 높은 찬스를 만드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르네 마리치 있죠? 축구 블로그 하다가 도르트문트 코치까지 된 전술 천재. 그 사람도 현대 축구에서 크로스의 득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테나흐 감독이 이끌었던 아약스도 그냥 대충 올려놓고 보자 하는 그런 크로스를 잘 안 했더라고요. 자, 최근에 맨유의 왼쪽 풀백 자리에 루쿠쇼가 안 나오고 말라시아 선수가 나오고 있죠. 이 두 선수를 비교를 싹 해보면 루쿠쇼가 말라시아보다 확률 낮은 크로스를 많이 시도합니다. 말라시아는 짧은 패스 탁탁탁탁 하면서 유연한 움직임 가져가서 공격을 풀죠. 그러다가 가끔씩 박스 안에 상황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크로스로 올립니다. 그 크로스도 굉장히 정확해 또. 그런데 루쿠쇼는 시즌 초반에 출전할 때 보면 박스 안의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올립니다. 당연히 우리 팀 머리에 맞을
맞을 확률은 낮죠. 근데 루크쇼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박스 안에 호날두 있잖아. 그러면 자꾸 올려줘야지.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이런 식의 공격 방식을 좋아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맨유의 3톱 안토니, 산초, 레시포드 이 선수들이 헤더 스페셜리스트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호날두의 필요성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기동력 저하. 자, 현재 원톱인 레시포드랑 호날두랑 비교를 해보면 역습 상황일 때 레시포드가 빵 하고 치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젊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아쉬웠던 마무리까지 잘해주고 있네. 자, 테나흐 감독은 지금 맨유에서 본인이 좋아하던 빌드업 위주의 축구 플러스 롱볼도 섞어주고 역습도 섞어주고 이런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호날두가 레시포드보다 역습 요원으로서의 침투 속도 그리고 마무리 능력 이런 거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경쟁력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드리블 돌파. 자, 호날두 선수가 옛날에 맨유에 있을 때는 돌파를 굉장히 즐겨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레알 때나 유벤투스 때나 이제 돌파보다는 득점에 집중하는 선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은 또 돌파가 되는 공격수를 좋아합니다. 지금 보면은 산초, 안토니, 레시포드 셋 다 드리블 돌파가 되는 자원들이에요. 이런 게 또 호날두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죠. 호날두는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가? 자, 테나흐 감독은 당장의 결과에 급급하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팀을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입니다. 이미 아약스에서 좋은 팀을 2번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 1819 챔스 때 데용, 더리우트, 지에흐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센세이션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싹 리빌딩하면서 마르티네즈, 팀버, 안토니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또 한 번 좋은 팀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탄한 팀을 조직한다. 그 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테나흐 감독은 호날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 경기력 차이를 어떻게 볼까요? 브렌트포드전 때 0대4로 대패를 하고 나서 테나흐 감독이랑 코치진들이랑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결론을 냈대요. 호날두가 떠나면 경기력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자, 물론 호날두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8골을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는 아주 중요했던 골들을 포함해서 총 6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테나흐는 한 선수의 득점 수보다 팀의 경기력 그 자체를 훨씬 중시하는 감독이다. 참 재밌는 게 특정 선수의 득점 수와 이 팀의 경기력이 항상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던 첼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드록바가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었는데 드록바가 경기에서 빠질 때 더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자, 테나흐 감독과 그의 코치진은 호날두가 없는 게 경기력에 더 좋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동시에 테나흐 감독이 이런 말을 또 해요. 호날두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 그거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호날두의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출전 시간을 늘려가려면 어떻게든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미래지향적 팀빌딩의 방해. 자, 전 맨유 감독이었던 랑닉 그분이 맨유 보드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맨유가 발전하려면 호날두를 팔아서 다른 선수로 대체해야 합니다. 루니도 직접 집필한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날두는 어느 팀에서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테나흐 감독의 팀은 3, 4년 뒤를 보고 9번 스트라이커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호날두 선수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팀을 빌딩하려면 호날두보다는 젊은 선수를 키워가는 게 낫다.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봐도 호날두 선수가 당장에 챔스 뛰고 싶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또 어디 딴 데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나흐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호날두 딱 박아놓고 그거 중심으로 전술 짰다가 겨울에 호날두 가면 어떡할 거야. 경기장에서의 태도. 자, 호날두 선수가 압박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찬스가 났을 때 동료가 본인한테 패스를 하지 않으면 불평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테나흐 감독이 프리시즌 때 경기장 내에서 막 짜증내는 제스처, 동료한테 불평하는 거 이런 거를 금지시켰다는 이야기가 또 있죠. 개인적으로는 호날두 주변에만 약간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감독 전술에 녹아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본인의 득점을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느낌, 본인이 경기에 관여하고 싶을 때만 하는 느낌, 그리고 그런 걸 테나흐 감독이 좋아할 리가 없죠. 경기장 밖의 분위기를 흐린다. 자, 호날두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뛰고 싶어서요. 그래서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가 여러 구단에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식 제의를 한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밖에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호날두가 잔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다 알고 있는 맨유의 다른 선수들 기분이 어떨까요? 막 다 같이 해보자 으쌰
러시아 하는데 호날두가 그러니까 그래 챔스도 아니고 유로파인데 뭐. 자 그리고 호날두는 이 외에도 돌발 행동을 조금 했습니다. 최근 프리시즌 경기 때 전반 끝나고 교체 아웃이 되니까 경기장을 먼저 빠져나갔어요. 감독이 허락을 한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맨유 훈련장 거기 식당 거기서도 밥을 또 혼자 먹고 그런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수가 이적설에 막 휘말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과거에 랑닉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팀의 고참 선수들 호날두, 포그바, 바란 이런 선수들이 랑닉 감독하고 얘기를 했대요. 훈련장에서. 근데 그 자리에 또 주장인 맥과이어는 없었답니다. 자 무튼 호날두가 랑닉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했대요. 감독님 저는 투톱을 선호하고요. 제 파트너로는 카바니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경기들 보시면은 맥과이어 주전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랑닉 감독이 이랬대요. 아니 주장인 맥과이어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거기다가 호날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맥과이어가 문제의 일부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포그바, 바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불편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독과의 면담에서 전술적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인 맥과이어를 뒷담화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맥과이어를 선발해서 제외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한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자 만약에 테나흐 감독한테 호날두가 가서 주전에서 걔 빼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테나흐 감독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테나흐 감독 롤모델이 또 퍼거슨 감독님이래요. 감독님이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이 라커룸에서의 통제권. 그걸 잃어버리면 감독의 생명은 끝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테나흐 감독이 맨유에 오면서 5개명을 내걸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팀 미팅이나 훈련에 늦은 선수는 누구든지 주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요거 뭐야?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선발 명단 결정한다. 또 다른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 셰프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맨유의 전담 요리사들이 여러분의 식단을 담당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요런 거. 문제가 생기면 에이전트한테 가서 불평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불평해라. 이거는 뭐야? 권력이 분산되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말 나오고 이런 것들 방지하는 거죠. 팀의 어떤 통제권,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날두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테나흐는 나한테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날두를 벤치에 앉혀둘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사람 굉장히 단호박이다. 기대점. 자 테나흐 감독이 호날두를 주전으로 안 쓴다고 해서 자기 구상에서 완전히 빼버린 건 아닙니다. 테나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호날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감독들 밑에서 뛰는 동안 그는 여러 스타일과 시스템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제 밑에선 그걸 할 수 없죠? 그의 나이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호날두가 5발롱을 먹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 그리고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 전까지 맨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야 다른 팀들도 구미가 좀 땡기고 이렇게 하겠죠. 호날두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뛰는 거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